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금 인형의 바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훌륭한 과학자 한 사람이 아쿠아리움을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족관의 물고기와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실험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이며 형제는 누구였고 살고 싶은 나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아가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 시간이 넘도록 물고기들의 눈은 반딧불처럼 반짝였지만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 반갑습니다. 같은 단어는 대부분 이해했습니다. 과학자는 소금 인형이 물고기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금 인형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는 물고기들과 완전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수족관 속의 물고기와 대화가 가능한지 실험해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애플리 상어와 바다거북이 메인 수족관 밖에서 단거리 시합을 한 날입니다. 갑자기 아쿠아리움에 정부 관계자들과 과학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문 이유를 들은 소금 인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의 온도 변화에 어류가 앞으로 어떻게 적응할지 파악하기 위해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을 각 종마다 고르게 차출해 바다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영상장치를 부착한 뒤 저마다의 서식지로 파견하겠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이기에 아쿠아리움의 대표마저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밀리에 새로운 안무를 준비하던 소금 인형은 허탈했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강제로 집행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소금 인형이 과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간 경우는 인간이 침팬지와 분리된 뒤 처음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온도가 5도 올라가면 4천만 이전의 기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온도가 유지되었다면 포유류가 진화하지 않았겠네요? 소금 인형이 묻자 과학자와 국가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쿠아리움 대표에게 과학자가 친절을 베풀듯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시기엔 북극과 남극엔 빙하가 없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져 오존층이 파괴되면 플랑크톤은 자생력이 약해집니다. 식물도 광합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류의 식량 공급마저도 그때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소금 인형은 물고기들의 밥을 주러 수소로 들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안으로 상당수를 바다로 내보내야 하다니요. 누구 하나와도 이별을 꿈꿀 수 없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소금 인형이 물결도 물고기들도 쳐다보지 않고 입을 꽉 다물자 돌고래 벨루가가 눈치챘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연출자님 뇌파에 새겨져 있어요. 벨루가가 말했습니다. 소금 인형은 지금 솔직히 알려주는 게 낫다고 싶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할 슬픈 소식이 있어. 소금 인형의 목소리가 어찌나 낮았던지 모여드는 물고기들은 자기 지느러미의 움직임까지 신경을 곤추 세웠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물고기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다는 아쿠아리움보다 온도 차도 심하고 양육 강식이 지배한다는데요? 심각하게 듣고 있던 도세치가 말했습니다. 먹이 공급 장치와 체온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 나노 로봇을 제공받을 거야. 소금 인형이 말했습니다. 물고기 언어를 연구하러 온 과학자가 그 사이 여러 번 드나들었기에
무슨 말인지 물고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우리 사촌들이 정말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정어리 대장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소금 인형이 말했습니다. 바다로 가고 싶은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를 흔들어봐. 아무도 지느러미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원하지 않으면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찾을 수 없을 거야. 소금 인형이 말했습니다. 정어리 대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밤바다, 바다가 그리워. 파도는 내 비늘보다 날카로울까? 소금 인형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1미터도 가기 전에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 위기도 따르겠지만 모험과 스펙타클의 나날이야. 나도 지원할 거야. 소금 인형이 함께 간다는 말에 물고기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상아리가 자기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훨씬 재밌긴 해. 가만히 있어도 파도가 나를 밀어. 간지러워서 웃다 보면 몇백 미터 나아가 있거든. 푸른 바다거북 미랄라가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가 조금만 더 젊다면 지원할 거야. 이곳의 삶은 반복일 뿐이잖아. 공연을 기다리는 재미는 있지만 나는 경험이 있지만 너희들에겐 도전이 필요해. 빅벨리 해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함께 춤출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연출자님을 따라갈래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정말로 해류를 타보고 싶어요. 빅벨리 해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해류 외침이 일더니 물고기들의 지원이 폭발적으로 쇄도했습니다. 멀리서 관망하던 참치들까지 서로 자기가 가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소금 인형이 나섰습니다. 소풍 같은 낭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백상아리가 거들었습니다. 때론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을 거야. 그 말에 갑자기 메인 수족관 안에는 정적이 깃들었습니다. 바다로 갈 모든 물고기들이 정해졌습니다. 소금 인형은 팀을 구성했습니다. 맨 앞은 백상아리가 서기로 했습니다. 공중정찰은 도세치와 흰 돌고래 벨루가가 지원했습니다. 심해 정찰은 만타가오리 종 담당입니다. 아쿠아리움의 마스코트인 소금 인형이 지원했다는 소식에 아쿠아리움의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습니다. 그 누구도 소금 인형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해류의 안내나 바닷속 생태 촬영은 로봇조차도 소금 인형보다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파악해 긴급 수송할 수 있는 능력도 소금 인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계 물고기 서식지 탐방에 나섰던 재준이 대표 연락을 받고는 설득을 위해 돌연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소금 인형의 결심을 듣고는 이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재준은 소금 인형이 아쿠아리움을 빛내주어서 자기 일처럼 기뻤지만 바다를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라도 뛰어들고 싶기에 다시 공연을 책임지는 것으로 매듭짓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향하지만 정든 집과 형제 곁을 떠난다는 건 슬픈 일이지요. 수족관에 모두 모여 살았지만 저마다 좋아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모험이고 두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다의 필요로 생겨납니다. 저마다 바다에서의 일이 다르고 생존의 방법과 위험의 표현과 사명감을 다지는 행동도 남다릅니다. 지금 종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바다는 더 이상 자기들의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자기 종이 살지 않는다면 아쿠아리움에서 자기 종을 대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각오마저도 오래 가지 않는 종도 있었습니다. 카우피쉬 형제는 서로 떨어지기가 싫었습니다. 남은 아오는 형을 대신해 짐을 짊어지길 원했고, 형은 형대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바다 거북과 아로니아나가 간신히 아오를 달랬습니다. 슬픔은 아쿠아리움에 남은 물고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족관에 남은 물고기들은 나름대로 떠나는 물고기들을 배려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수족관에서의 마지막 날, 소금인형은 바다로 출정 나갈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씩씩하고 즐겁게 떠나지 않으면 남아있는 친구들은 마음이 아플 거야. 물고기들은 바다로 떠나기 전에 특별한 캡슐을 삼켰습니다. 나노로 만들어졌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기계에는 인공먹이 공급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체내에 흡입된 플랑크톤과 바닷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원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이루어 하루에 필요한 열량 등을 생산해냅니다. 몇 년 동안 물속을 여행하더라도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체온 자동 조절이 가능한 기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장치에 길들여지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본능이 사라집니다. 섭취 행동으로 생존을 이루라고 뇌가 명령을 더 이상 내리지 않기 때문에 뉴런의 신경세포 연결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신체가 따르게 되거든요. 아쿠아리움 대표는 소금인형에게 수압 등에 영향받지 않는 특별 방수복을 선물했습니다. 우주인의 옷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에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소금인형은 그 옷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고 있어도 꽉 조인다거나 무겁다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사실 소금인형은 돛새치나 백상아리처럼 빨리 헤엄칠 수는 없지만 잠수 장비의 도움 없이도 깊은 바닷속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주는 소금인형에게 특별히 제작되어 360도까지 촬영이 가능한 손전화를 선물했습니다. 다만 무한대의 망원 기능은 아직도 연구 중이어서 이번 손전화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해에서도 방수가 되고 심해 물고기의 발광체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자기파의 극대화 장치가 되어 있어서 깊은 바닷속에서도 지상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슈퍼컴퓨터도 탑재돼 바닷속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색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밀리에 만들고 있던 기계인데 실제 사용은 소금인형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카메라 가운데 가장 화질 좋은 손전화야. 물고기들에게 부착된 장치로 보내는 영상은 공적인 것이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아주 중요한 일이나 개인적 연락은 이 손전화를 써. 내가 직접 받을 수 있거든. 재준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있다. 재준이 슬픔을 감추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금인형은 갑자기 목이 잠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득해지는 슬픔이 자기 몸속에 숨어 있는 줄은 이전엔 까맣게 몰랐었지요. 재준은 문득 자기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 속에서 첫날 보았던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긴 원피스 차림의 소금인형은 그때 신발을 신지 않았었고 발바닥이 마치 낙타 발바닥처럼 두툼한 것 같았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손에 물이 닿으면
몸이 녹을까봐 두려워 장갑을 꼈으면서 왜 장화는 신지 않았었는지. 그 소녀가 지금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나서려 합니다. 출정을 앞둔 물고기들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한쪽 눈만 감아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지만 인간 적응을 위해 그동안 두 눈을 감고 자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오늘 밤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내일 떠난 뒤 남들이 불쾌할 것은 그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되므로 소금 인형은 밤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두커니 선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소지해야 할 건 없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연습해 두었던 공연 욕심은 비웠지만 며칠 뒤면 제라늄이 필 텐데 못 보고 떠나는 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제라늄 화분을 양호실에 옮겨 놓았습니다. 출정 전 소금 인형과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가두리에 머물며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어 등 며칠 제외하면 바다는 대부분 처음이지요. 범상치 않은 물살의 세기와 주위의 물고기들이 기웃거리만으로도 바다를 느끼기 충분했지요. 그러나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 집 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밧줄과 그물로 얽어진 가두리 안에 금방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조의 타일조차도 그리웠습니다. 언제든 녹조 하나 묻어있지 않았고 안락감이 느껴지던 것이었지요. 수족관에서 태어난 물고기들의 갈등은 말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아침 일찍 찾아와 수족관 온도를 확인해주던 수족관 관리사의 얼굴마저 그리웠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특별히 켜지던 조명도 그리웠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들뜨게 하던 빛이었는지요. 공연을 하다가 관람객들이 놀라거나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 기억해 두었다가 눈맞춤을 해주던 즐거움도 떠올랐습니다.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새 장소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며 바빴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지느러미를 천천히 움직이며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게 가장 편했고 행복했고 위로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다니며 소금 인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야. 정들이지 마. 지금은 소금 인형의 말을 따르는 게 맞다는 것도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하루도 채 안 돼 아쿠아리움의 동물들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두리 바닥은 아쿠아리움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깊었고 어떤 곳은 그물 끝이 해저까지 닿았습니다. 물고기들의 관심은 그 모험에 모아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깊이 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나 심해 아귀는 안 나타나 라고 말하곤 백상아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백상아리를 따라서 한 종씩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 성공! 하나도 안 무서웠어! 가장 먼저 올라온 만타가오리가 소금 인형에게 자랑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런 일로 초조함을 쫓는 걸 지켜보던 소금 인형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유리벽 밖에서 수조 안에 자기를 사진 찍으며 즐거워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과 바닷속에서 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바닷속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형상일지라도 실체가 확실한 지금 모습도 마음에 들었어요. 더구나 재준이 있던 아쿠아리움은 평생 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잠수복 주머니에 든 손전화가 느껴졌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줌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오더니 어둠을 몰아내며 반짝입니다. 빛이 힘이라도 준 양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은
저마다 빨리 가두리 밖을 모험하고 싶어서야 다닙니다. 소금 인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두리를 나서면 헤엄칠 힘이 남아있는 그날까지 바닷속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육지로 나오기 전에는 바다 곳곳을 모두 알고 있다고 여겼을 뿐 실제 탐험해보고 싶은 마음조차 든 적이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이제 바다가 하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물고기들이 가두리 근처를 지났지만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에게 호기심을 드러내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들은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이 내일이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걱정하며 지나갔습니다. 대양으로의 출정일 아침, 소금인형은 물고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물속의 소리 전달력은 지상보다 5배가 빠르기도 하지만 물고기 모두에게 동시에 인사하는 방법을 소금인형은 태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시간이면 평소와 다른 상황에 처한 물고기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류를 찾아가는 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빨리 헤엄치는 일만 생각하다간 옆에 있는 다른 종과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지느러미에 상처라도 입게 되면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없기에 혼자 대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파도가 잔잔한 날이어서부터 많이 길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이 몇 번에 나누어서 듣는 것도 좋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계속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4살, 6살짜리 손주를 둔 할머니인데 저는 원래가 동화 동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화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 손녀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면서 여러 가지 동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금인형의 바다 제 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은 4번째 시간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